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도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공화당 내 강경파들의 고립주의 노선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해서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어떤 칼럼을 통해서 현재 공화당 내의 일부 강경파들의 고립주의가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책 아이디어와 선거 전략 등을 제공하는 측근 책사 또 한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데요. 스티브 배넌은 지난 16 의회 난입 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꾸려진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서 의회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어제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네 번째 시험 비행 만에 지구 궤도를 완전히 비행한 뒤 성공적으로 어제 귀환을 마쳤습니다. 한편 보잉사의 우주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는 어제 발사된 유인 시험 비행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와 스타라이너 등 민간 기업들의 우주 개발 경쟁이 더욱더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어스틴 시내 한 주차장에서 대낮에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던 33살의 한인 김용윤 씨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현재 110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서 평생 감옥에서 지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주 연방검찰이 메디케어 사기 예방 주간으로 발표를 하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합의 및 판결로 26억 8천만 달러를 회수한 가운데 이 중에서 67%에 이르는 18억 달러 이상이 메디케어 등 의료 부문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갑자기 석유가 매립되어 있다라는 석유 가스 매장되어 있다라는 이슈가 굉장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또 논란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에너지 자원 매장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의 컨설팅 업체죠. 액트지오의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한국을 찾아서 자사를 둘러싼 자격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소규모 회사지만 전문적인 회사다라고 회사를 밝히면서 동해 석유 탐사 성공률 20%,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시추를 통해서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 원정 경기 7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직까지 중국과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 지었습니다. 한편 어제 매사추세츠 보스턴 TD 가든에서 열린 2024 NBA 파이널 1차전에서 달라스 매버릭스는 보스턴 셀틱스에게 107대 89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조금 싱겁게 1차전이 끝나고 말았는데요. 2차전을 앞둔 달라스 매버릭스에게는 많은 숙제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가 더 넓고 편리한 시온마켓 2층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유럽, 중남미, 동남아, 보국 관광 및 건강검진까지 토탈 대행 서비스 해드립니다. 대한항공 델타 판매 대리점인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으로 편리하고 즐겁게 호텔과 식사의 진심인 푸른투어가 당신의 꿈을 추억으로 만들어드립니다.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 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피로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제가 추위를 좀 잘 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냥 날씨가 추워지는 그 추위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런 날씨 때문에 추워지는 추위보다 오히려 에어컨 날씨 더운데 이렇게 날씨 더우니까 옷을 좀 얇게 입고 가볍게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바람 추운 게 더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비가 그치면서 본격적으로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좀 춥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저 같은 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할 텐데 약간 몸이 조금 으슬으슬한 것 같아서 어젯밤에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약을 먹고 잤는데 약 기운이 아침까지 조금 몽롱하네요. 해롱해롱하네요. 오늘이 도넛 데이라는데 오늘 6월 7일이 미국의 내셔널 도넛 데이라고 하는데 약간 몽롱한 기분에 뭔가 달콤한 도넛 하나 갓 구워낸 그 하얗게 글레이즈 올라간 그 오리지널 글레이즈 도넛이 제일 맛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결국에는 그냥 갓 구워내서 하얗게 글레이즈 올라간 그 도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은근히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도넛 같은 거, 뭐 빵 같은 거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는 약간 뭐 정신이 좀 덜 차려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이 내셔널 도넛 데이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 텍사스 달라스 지역은 우리 한인들이 또 도넛 얼마나 맛있게들 만드십니까? 그냥 달라스 도넛은 한인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맛있게 갓 구워낸 아주 반질반질 예쁘게 글레이즈 싹 올라간 달콤한 도넛에 또 따뜻한 커피 한 잔 싹 마시면서 이렇게 몽롱한 기운을 확 깨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우리 도넛 가게 일하시는 한인분들도 도넛 웬만큼 다 구워놓고 이제 한참 바쁘게 손님들 막 맞을 시간이시죠. 네, 뭐 오늘 내셔널 도넛 데이다라고 하니까 또 그냥 달콤한 도넛 한 입 이렇게 다 생각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역사상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처음이긴 합니다. 역사상 처음이긴 한데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고 여기까지는 뭐 형사 재판거리는 아닌데 그 성추문 입막음 돈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고 이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혐의에 대해서 모든 혐의 유죄 판결을 현재 받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재판은 또 항소를 하고 길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네.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유권자들이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실제로 유죄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그 표심이 변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주목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유권자 1,897명을 대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그러니까 지난 4월과 5월에 여론조사를 한 그런 참여를 했던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한 겁니다. 한 2,000명 정도한테 지난 4월과 5월 동안 지지율 설문조사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해서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가 나왔는데 마음이 바뀌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7%가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큰 영향이 없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 93%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마음에 변화가 없다라고 대부분은 변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던 사람들 중에서 7%가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소수일 수도 있지만 영향이 있는 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좀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7%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기존에 보통 한 3% 정도 지지율 격차가 난다라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 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1%로 줄었다. 이거는 굉장한 차이지 않습니까? 3% 차이 나는 격차에서 격차가 1%로 줄었다라고 하면 굉장한 차이인데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3%에서 1%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조사도 나왔고요. 아무튼 기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가 유죄 판결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응답한 7% 중에서 3%는 마음을 바꿔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나머지 4%는 마음이 바뀌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7% 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으로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응답한 3% 외에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4%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한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젊은
유색인종들 중심으로 좀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싫다라고 대답했던 유권자들 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5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뭐 글쎄요. 이런 그 재판 상황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네요.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캐롤튼에 바다 여행 갈까? 캐롤튼에 바다가 있어? 해산물 초보 전문점 바다 여행. 싱싱한 우럭회 콜. 어머 이제 찡이. 산낙지도 콜. 광어, 우럭, 도다리, 멍게, 해삼 등 모든 해산물. 살아있는 크랩과 랍스터도 바로 쪄주는 싱싱한 바다 여행. 지금 전화 주문하고 픽업해서 바로 드세요. 469-598-1600 캐럴튼 H마트 옆 바다 여행 469-598-1600. 더 나눔 성금을 나누기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회복을 위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단체는 더 나눔 신청을 해주세요.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dkfoundation.tx.org 혹은 달코라.com에서 더 나눔을 클릭하세요. 문의는 이메일 info@dkfoundationtx.org 또는 972-620-6296으로 전화하세요. 더 나눔 캠페인은 회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합니다. 나눔은 사랑입니다. 더 나눔은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밝은 미래 DK 파운데이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가 한 장에 클릭하면 텍사스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달코라.com 달코라.com. 어스틴 시내 주차장에서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던 지난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인 33살의 김용윤 씨. 두 건의 그 살인에 대해서 각각 징역 50년, 60년이 선고되면서 도합 110년형을 언도받았다라고 그제 트래비스 카운티 검찰 평결 재판에서, 트래비스 카운티 평결 재판에서 열린 재판에서 1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김용윤 씨가 지난 2022년 1월 어스틴 시내 한 주차장에서 좀 말다툼 끝에 2명을 총격 살해한, 2명의 남성을 총격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김 씨가 지난해 열린 첫 재판에서는 피해자 중 한 명이 당시에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들이 있었다. 인종차별 폭력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총격이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가 내려졌는데요. 이번 주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110년, 두 건의 살인에 대해서 110년형이 내려졌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참 그게 요즘에, 이렇게 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에 내 자신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그냥 뭐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언제부턴가 굉장히 화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 사실 그냥 지나가면 끝인데 왜 이렇게 운전하면서 화들이 많아졌는지 싶기도 하고, 저도 그 얼마 전에 대형 쇼핑 그 그로서리 쇼핑 스토어 그 주차장에서 뭐 약간 그 이해가 안 되는, 저는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후진으로 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상대방은 카트를 밀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차를 빼다가 보니까 카트를 밀고 오는 사람이 이제 미러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차를 빼지 않고 이렇게 그냥 후진을 조금 하다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차가 후진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또 거기서 카트를 멈춰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카트를 가지고 오던 사람은 차가 나오려고 하니까 차를 먼저 보내주려고 하고, 차를 빼던 사람은 카트를 밀고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주려고 하고, 뭐 거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서로 양보하려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조금 기분 나쁜 상황이 이 카트를 밀고 오시던 분하고 자꾸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스, 뭐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너가 먼저 가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그쪽은 좀 뭐 카트를 들고 이렇게 멈춰 세우고 서 있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막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제 느낌에는 나중에 뭐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지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빼고 갔는데, 이게 아주 뭐 그런 막 제스처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 소리치는 모습 막 그런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좀 템퍼가 있나 봐요. 좀 화가 나는 스타일인데, 너무 그냥 서로 양보하던 상황에서 뭐 그렇게까지 막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나 싶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쁜 겁니다. 근데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났으나, 차에서 내려가지고, 물건을 이제 자기 차에 싣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네, 쫓아가가지고, 화를 내지 않고 한번 꾹 참고, 나는 그냥 당신한테 양보하려고 그랬던 거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이렇게 조금 소리를 높인 것 때문에 당신의 하루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 하려고 왔다. 맨 처음에 제가 다가오니까 그 사람도 상당히 경계를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싸우려고 오는 줄 알고 상당히 경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냥 이 사건 때문에, 이 해프닝 때문에 당신의 하루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뭐 그러고 오고 나니까 그냥 그 사람도 웃는 걸로 그냥 인사를 하고 저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그냥 저도 얼마나 화가 순간에 확 났던지, 요즘에는 저 포함해서 사람들이 뭐 다들 좀 이렇게 화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조심하고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들과 사람이 부딪히는 현장들, 특히 운전할 때, 뭐 그럴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왜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 아픈 사람이구나 하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갈 길을 가는 게 최고인 듯 합니다. 하셨는데. 좀 약간 운전할 때 화가 많은 케이스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저도 좀 마음이 뜨끔하네요. 네. 조금 운전하면서 화를 저도 좀 줄여야겠다. 생각에 좀 저도 요즘에 좀 반성을 하는 요즘입니다. 네. 이번 주가 연방 검찰이 그 메디케어 의료보험 사기 방지 주간이었다라고 하는군요. 지난해 합의로 사기로 발생한 피해 합의 판결 총액이 26억 8천 달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70% 가까운 67%인 18억 달러가 의료 부문 사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특히나 영어를 또 잘 모르는 그런 소수 인종, 한인들을 포함해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뭐 그런 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접근을 한대요. 그 메디케어 그런 걸 도와주려고. 메디케어 사기가 제공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이 청구된다든지, 필요하지도 않은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개인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개인의 정보와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들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나중에 자기가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무슨 서비스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청구서를 보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청구되어 있는 치료비를 보고 막 몇만 달러씩 부과되어 있는 치료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메디케어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이 아니고 정부가 내는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병원 기록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 특히나 이제 좀 그런 영어가 조금 충분히 원활하지 않고 뭐 그런 소수 인종 시니어들, 한인 시니어분들 포함해서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메디케어 그런 뭐 관리가 이것도 그냥 뭐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봐주고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뭐 그런 거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도와준다고 해서 이렇게 개인 정보, 메디케어 정보 같은 거 그냥 막 주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한 70% 이런 사기 합의 70% 정도가 이 의료 뭐 보험 이런 거 관련한 특히 이제 메디케어 관련한 그런 사기 사건이다라고 하는군요.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스파이스 걸스의 그 베컴의 아내가 활동했던 그룹이죠. 데이비 베컴 축구선수의 아내가 활동했던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보세요